21세기판 플라자 합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장은 있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유권자들의 어떤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트럼피즘의 특성이 있겠고요. 이럴 때 유권자들은 약달러보다는 강달러라는 발언에 조금 미국의 자긍심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네. 우리는 잘 쉬었지만 외환시장은 결코 쉬지 않았어요.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던 환율 시장을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됐는데요. 네. 1,380원대까지 지금 6개월의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다시금 1,400원대 라인으로 올라오면서 여전히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외환시장 동향. 대만 달러랑 지금 연동이 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위안화랑 또 연동이 계속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극심한 변동성 하에 지금 처해 있고요. 전반적인 수급에 있어서 원화의 절상 압력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또한 내일 있을 FOMC에서의 관망 흐름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 등은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추세성에 대한 확신성은 여전히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오늘 이제 오후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복귀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스위스에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재개 신호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즉 근본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유연한 스탠스가 좀 일정 부분 확인이 된 부분들이 신흥국 통화에 그런 그동안의 회피 성향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만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영국, 인도 등과의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대만은 과거부터 저금리와 보험사들의 대외 투자로 상당히 좀 대명사와 같은 국가라고 좀 손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만에 있어서는 해외 증권 투자 자산이 GDP 대비 약 180%로 일본 120%, 한국 50% 초반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각국의 통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은 해외 투자에 대한 손실분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 해지 수요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투자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ETF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환 해지를 한 ETF 투자 상품과 언해지드 환 노출에 대한 투자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이 환에 의해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느 한 전략이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국면에서는 환 해지를 한 상품의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극명하게 이제 유연한 관세 정책으로 트럼프가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신호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트렌드의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라기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 이후에 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은 좀 구축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적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우리가 또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공식은 없어요, 시장에. 그러나 인식, 센티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오늘같이 항공주라든지 화학주, 유틸리티 쪽이 강세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또 수출주에 긍정적이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좀 하락을 하면 수출주에는 센티적으로는 일단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숫자로까지 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식으로 움직이면 참 좋은데요. 지금은 이 환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지금 21세기판 플라자 합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장은 있습니다만은 이를 명확하게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는 미국 유권자들의 어떤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트럼피즘의 특성이 있겠고요. 이럴 때 유권자들은 약달러보다는 강달러라는 발언에 조금 미국의 자긍심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약달러를 추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과 이 환에 대한 달러화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이러한 흐름들을 근본적으로 끌어낸다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에 있어서 어떤 재료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까를 봐야 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률의 하향 조정 등 이런 성장에 관련된 물이 좀 갉아먹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의 주요 업종 중에서 수출에 좀 노출도가 높은 전기전자는 2분기 4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7%, 그리고 금리의 영향과 교역 위험 투자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바이오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마이너스 4.5%를 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위험 회피에 관련해서 가장 좀 좋은 전기 가스 17% 정도 올랐고요.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14% 이상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었던 수출주가 계속 안 좋을 것이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톤 다운이 된다라면은 그동안의 교역의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한 부분들이 되돌림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재료에 포커싱을 두는 것은 다소 좀 지금 성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떠한 곳도 지금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쪽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되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눌려왔던 종목들의 반등을 또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연휴 끝에 개장한 국내 증시는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의약품 관세 예고 플러스 또 이제 내일 밤 있을 FOMC 회의 결과 경계감에 따라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내일 새벽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FOMC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FOMC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정책을 좀 더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90일 유예를 하게 되면서 이 입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좀 체크하는 것이 내일 미장에 있어서의 특히 나스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6월 달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한 발 좀 물러서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미중의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고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시장 금리의 하방 압력과 달러에 있어서 강달러보다는 약달러에 대한 추세화를 조금 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이기보다는 유연한 관세 정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나 업종별, 국가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누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다소 중립적인 흐름을 가지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실적 개선, 경기 방어 업종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되 주요 뉴스에 따라서 수출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그동안 눌려 있다가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창용 총재가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하기로 한다는 그런 발언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는 여전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하방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은 그래도 원화 자산에 대한 비중을 그 이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좀 하방을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금리 인하 재료가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또 트리거, 반전의 트리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워낙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가? 금리 인하가 진짜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와는 이제 주가는 역외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런저런 업종들에 대한 관세를 계속 매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센티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면서 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